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29일 토요일 오후입니다. 지금 나라 무너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는 북한 핵 문제 이외에도 주유수당 관련해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한다. 이 반기업 조치 이런 것들이 개선될 기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교육제도도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대학이 붕괴되고 있다는 그런 기사가 오늘 떴습니다. 탈북민 1000명이 해킹으로 인해서 그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특히 그 한일 관계가 무력 충돌 일보 전까지 갔다. 이런 보도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고 아직도 한미가 서로 비방전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북한 핵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에 지금 놓이게 됐습니다. 미국의 NBC 방송이 12월 27일자로 북한이 2020년에 1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현재 북한은 약 60개 정도의 핵탄두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 이게 후년 2020년이면 1년 조금 더 남았는데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2018년 1년 동안에 북한이 금년이죠. 미사일 발사를 중지해서 비핵화 협상에 순응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실상은 연구개발 단계, 북한 핵미사일의 연구개발 단계에서 이제 대량 생산 단계로 옮겨왔기 때문에 이렇게 시험 발사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6차 핵실험까지 이미 마쳤고 작년에 25차례 미사일 실험 발사를 강행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실험이 필요 없어졌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량 생산 체제로 넘어갔다. 이게 참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하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김정은을 신뢰한다. 그래서 한반도에 평화가 도래했다. 이렇게 선전을 해왔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다 사실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이게 판명이 됐는데 결국 이게 거짓말한 게 아니고 무엇이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은 2018년 금년 1년 동안 김정은이 연출하는 이 거대한 비핵화, 사기극, 기만극, 위장 전략에 이용당한 꼴이 됐다. 문재인 정부가 이용당한 꼴이 됐다. 참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북한은 체제가 무너지는 날까지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북한에서 망명했던 그 고 황장엽 선생이 돌아가셨는데요. 전 노동당 비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서 남한을 침공하려고 하는 것이다. 곧 적화통일에 핵무기를 사용하려 한다. 이렇게 말한 일이 있습니다. 또 북한과 이제 교류가 심하다 보니까 북한 사정의 그 정통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은 풀을 뜯어 먹는 한이 있어도 핵 포기 안 한다. 이렇게 증언한 일이 있습니다. 또 몇 년 전에 북한에서 망명한 태영호 전 영국 공사는 북한은 10조 달러 아니라 100조 달러를 갖다 줘도 핵 포기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북한이 이미 6.25 직후에 1950년대 후반에 핵 개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6.25 때 미국의 그 첨단 해공군 중심 첨단 무기에 그 미국의 탁월한 무기 때문에 패배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김일성 3대 세습 전체를 통해서 이 핵무기를 보유한다는 것은 이 북한 체제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목표가 되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 체제의 최우선 가치는 이제 조국의 자주통일인데 이게 이제 자주통일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게 이 자주통일이라는 말이 판문점 선언에도 명기가 됐습니다. 이 남북이 합의했지 않습니까? 이 조국의 자주통일, 곧 한반도 공산화 통일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핵미사일이
핵심적인 필수 불가결한 무력 수단이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개발해서 보유해야 된다. 이게 3대 세습 전체를 통틀어서 일관되게 내려오는 중요한 전략적 목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이제 자기네들의 그 핵무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자위적 핵 억제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위용이다. 이게 선전 용어죠. 미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자위적인 억제력이다. 이게 이제 거짓말이거든요. 실제로는 말씀드린 대로 남한 침공용이다.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내부적으로는 이 북한은 김정은 정권은 자기 그 북한 주민들에게는 이 핵이 정의의 보고입니다. 만능의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체제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언덕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그 핵보유 목적이 이렇다 확고하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요. 이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해마다 이제 자기 시정 목표를 신년사를 통해서 발표를 합니다. 2017년 작년에는 핵무력 완성의 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6차 핵실험, 25차례의 미사일 실험 발사를 강행을 했습니다. 금년 들어와서 2018년에 이 신년사에서 목표가 뭐냐? 핵탄두 미사일을 대량 생산해서 실전 배치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결국 김정은의 이런 공언이 이 계획이 아주 착실하게 차질 없이 진전시켜 왔구나 하는 것을 이번 MBC 방송 보도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금년에 있었던 그 3차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역사상 처음 있었던 미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을 완전히 기만했고 트럼프 대통령을 속였구나 하는 걸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핵심에 이 요술방망이라고 할 수 있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이 용어가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핵보유가 완성이 되고 시간 벌기에 성공을 하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그 군사적인 옵션을 사용하려는 그 예봉을 꺾은 다음에 이제 좀 여유가 생기니까 며칠 전 12월 20일 성명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말을 우리가 언제 했느냐. 그럼 미북 공동성명 한번 찾아봐라. 눈을 씻고 봐도 북한 비핵화라는 말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다. 거기에 입각해서 미군이 먼저 핵을 철수해라. 이렇게 적반하장식으로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했다. 그리고 북한을 두둔하고 변호하는 입장을 계속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런 세계적인 뉴스가 나왔는데 왜 청와대에 국가안보회의나 뭐 비서실이나 국방부나 통일부나 외교부에서 북한의 핵무력, 핵무장 100개 2020년 보유 소식을 그 소식에 입각해서 북한에 경고하는 성명 하나 왜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직도 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믿고 두둔하는 이런 입장을 변화시키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런 태도가 국민들의 안보의식과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보다 못해서 미국의 하원의 테드 포 의원이라는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그 유럽을 순방하지 않았습니까? 대북 최대 압박 정책을 깨트리려 시도해가지고 미국과 유럽의 동맹을 와해시키려 했다. 아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과연 이 문 대통령의 이런 행적이 북한의 의도를 진정 모르는 wishful thinking, 희망적 사고라고 하는데요. 그런 wishful thinking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민족 자주에 입각한 남북 공조를 실현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이렇게 모르는 척 한 것인지 참 국민들이 이게 헷갈리는 상황인데요. 이 헷갈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 북한이 핵무기 100개를 보유한다는 이 소식은
이 멘탈 붕괴 상황으로까지 몰고 가고 있다. 이래도 절대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뭐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고 안보 전문가들이 경고를 했는데 이 문재인 정부의 망국적인 9.19 남북 군사 합의 이걸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국방 안보 체계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렸거든요. 뿐만 아니라 군사 주권이라는 이 왜곡된 명분하에 이 한미동맹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연합사를 형해화시켰습니다. 형해화, 껍데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은 다 얘기합니다. 이 한미동맹이 지금 속빈 강정이 되어버렸다. 이 안보를 무너뜨리는 정권은 탄핵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문책 대상입니다. 안보가 무너지면 국민 모두의 생명과 자유가 위협을 받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 자칫하면 문재인 정권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죽게 생겼다. 이런 말이 지금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상황이 이렇게까지 온 이 자초지종을 북한이 이제 핵무기 100개까지 갖게 되는 이 상황에서 그동안에 비핵화할 것처럼 말해 와서 북한에게 시간 벌기를 허용하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흐리게 하고 한미동맹을 약화시킨 이 상황을, 이 자초지종을 이 국민 앞에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 앞에 섰고 대자해야 됩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공복, 공무원 중에 가장 높은 공무원일 뿐입니다. 국민 위에 군림할 수는 없습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되고 또 그에 합당한 법에 의거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국제정세가 급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이 지금까지 유지해온 전통적인 자유민주 패권 질서, 리베럴 헤제모니, 여기에 입각한 이 세계 경찰 역할, 이걸 좀 줄이거나 포기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새로운 형태의 뭔가 다자주의적인, 다극적인, 그리고 힘, 파워에 좌우되는, 그래서 각자 도생하는 뭐 이런 그런 의미가 담긴 비자유민주 패권 질서, 일리베럴 헤제모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미국 언론에서 이런 기사를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상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감축을 카드로 방위비 분담을 좀 파격적으로 한국 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구가 안 되면은 감축 카드를 쓰려는 그런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미 의회에서 국방수권법을 통과를 시켜서 의회 승인이 없이는 주한미군을 22,000명 이하로 감축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28,500명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의회가 규정은 22,000명 이하로 감축이 안 된다 하면은 이제 6,500명 정도는 트럼프 대통령 재량으로 감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물론 다른 분들도 이제 그런 의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방위비 협상이 결렬되면 아마 6,500명 정도 감축하겠다고 나오지 않겠나.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지난 2004년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이 반미면 어떠냐 이런 식으로 많이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부시 행정부가 당시 그 럼스펠드 국방장관 시절인데 그 판문점에 있던 미 2사단, 지금은 이제 다 평택으로 내려갔습니다만 그 중에서 1개 여단을 전격적으로 이라크로 차출을 했습니다. 물론 나갈 때는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그 미명하에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고 분명히 좋게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방위비 협상에서 우리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더 부담하면 이 협상 타결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그 효과가 불투명한 일자리 예산에 50몇 조씩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조금만 이렇게 이쪽으로 배당을 하면 얼마든지 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번에 과연 문재인 정권이 이 안보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이 안보에 대한 관심을 통해서 문재인 정권의 정체성이 뭐냐, 이거를 우리가 참 알아볼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지금 참 말할 수 없는 이런 내우외환의 상황인데, 지금까지의 이 대북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됩니다. 이제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완전히 자리를 굳히고 있기 때문에 무슨 김정은 답방이니 남북 철도도로 이런 경협 프로젝트를 전면 중단하고 완전히 북한 핵에 대응하려는 전방위 체제로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북핵 정책이 과오였다, 실책이었다는 것을 대통령과 정부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국민은 바다이고 정권은 조각배입니다. 국민이 분노하면 정권은 바다가 일으키는 경랑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한마디를 남기고 마치겠습니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길다. 감사합니다.